갖고 있는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번 이번에는 누구나 똑같게 갖고 있는 시간이라는 자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누군가에게나 정말 똑같은 시간을 다 주어지는데 그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 자체가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자원을 덜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나와 똑같이 갖고 있는 자원이 뭔지를 잘 파악을 해서 그거를 그 사람보다 효율적으로 쓰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좀 관점을 갖고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란 거는 정말 중요해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는데 아마 스티브 잡스나 이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어쩌면 여러분의 젊음과 생명이 훨씬 부러울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이건 조금 말도 안 되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수능에서 옆에 있는 친구를 이겨서 혹은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 누군가를 이겨가지고 내가 한 등수 더 높아서 저 더 좋은 대학에 가겠다 이 생각보다 차라리 그냥 마음을 바꿔서 그냥 나는 수능 만점을 받겠다. 수능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게끔 나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에 사람 친구를 경쟁 상대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높은 경지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정면 돌파고 너무나도 힘든 길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효율적인 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가고 나면 그 뒤에 그 뒤를 헤쳐나가는 것이, 난관을 헤쳐나가는 것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 뒤의 것들을. 근데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전 학종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자꾸 이제 자원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모두에게나 다 평등하죠. 이거에 대해서 아마 반박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세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절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자꾸 노려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절대 평등하지 않거든요. 기회도 평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자기 자식 잘 교육시켜서 좋은 환경에서 키우려고 노력을 하시죠. 그 환경이란 게 뭐냐면 좋은 기회를 주고 싶은 거고 좀 더 좋은 기회를 가질 가능성을 높이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은 절대 약자한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약육강식이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실력이 없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력이 있고 강자가 되면 옆에 사람들이 잘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냉철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보고 자기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자기가 강자가 되기를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왜 강자가 되려고 하냐면은 최소한 저와 제 주변 사람을 지키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힘이 생기면 조금 처지가 힘든 분들을 도우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 타이의 대모험에 보면 아방이라는 스승이 그 제자한테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힘을 갖추려고 노력한다고. 그 말이 저는 중학교 때 본 만한데도 굉장히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거죠. 그 생각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학교 끝나고 시간은 뭐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학원을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자기가 독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제 예습과 복습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EBS 같은 것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결석하지 않은 한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물론 자퇴를 하고 학원 가는 친구들은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학교를 간다는 전제 하에서 학교라는 시간은 아무리 못 가도 요새 고등학생들도 6시간 이상 학교에 있잖아요. 그럼 그 6시간을 잘 쓰는 사람이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학교 끝나고 긴 시간을 공부한다 해도 6시간 이상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6시간 이상이 있는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 6시간을 효율적으로 누가 더 잘 쓰냐. 그리고 학교 가서 수업 시간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뭐 몇십 분, 그리고 뭐 점심시간도 있고, 그런 짜투리 시간을 누가 잘 쓰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뭐 짜투리 시간 때는 영어 단어 같은 거, 영어 단어 1시간 못 외웁니다. 10분, 20분 이렇게 짧게 외우는 게 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할 게 있고 길게 할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수학 문제 같은 거, 한 번 집중하면 30분, 1시간씩 집중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거를 10분, 20분 하다 생각하다 끊기고 그럼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를 그 짧은 시간에 하고, 긴 시간에 효율적으로 긴 시간을 해야 되는 거는 긴 시간일 때 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저는 뭐 고등학교 때 점심시간 때 이제 식사를 하려면 줄을 많이 서야 되니까 그게 싫었어요. 왜냐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혼자 밥 먹을 각오하고, 그리고 전 그냥 늦게 먹었어요. 그리고 남들 줄 서는 시간에 그냥 자리에 앉아서 단어장 보는 거예요. 그 10분, 20분 단어 딱 보고 가는 거고. 그래서 대신에 단점은 있죠. 혼자만 먹어야죠. 왕따 되는 거지. 그런 단점이 있죠. 그렇지만 인생은 모든 게 다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고자 한다면 이룰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은 걸 해야 돼서 이 비인간적으로 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자기가 장단을 잘 따져서 효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다시 학교 수업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만 누구나 긴 시간을 학교에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굉장히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서 어떻게 하면 학교 시간을 잘 이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학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선생님 수업을 잘 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야. 학교에서 선생님 잘 못 가르치는 사람 많거든요. 많으니까 차라리 내가 혼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혹은 차라리 나는 요때 회복을 하고 체력을 회복을 하고 좀 자고, 그러고 저녁에 학원 가서 열심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말들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저녁에 이제 학원이 학교 수업보다 낫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학원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는 분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 수업은 아무래도 조금 부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부실하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무리 못 가르치는 선생님도 이거를 몇 년 이상 가르쳐 본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혹은 수십 년 가르쳐 본 선생님들도 많죠. 그리고 아무리 못 가르치는 선생님도 여러분 학생들보다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저는 선행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저보다 훨씬 많이 알죠. 그러니까 저는 엄청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완전 초집중해서 계속 듣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습관을 들었기 때문에 선행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 고등학교 가기 전에 조금 2달 누나한테 받은 거, 그거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무지하게 저는 수업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 학습에 조금 더 가까워지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학교 수업 시간에 3시간 나갈 거를 1시간 만에 진도를 뺀다든지 더 짧은 수업 시간을 통해서 진도를 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솔직한 얘기로 제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시간을 하다 보면은 그 수업 시간 정도 충분히 시간을 투자를 해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를 학원은 더 짧은 시간에 여러분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좋으면, 학원 선생님이 뛰어나시면 더 짧은 시간에 이해를 시킬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럴 확률보다는 아닐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은 무조건 열심히 듣는다. 굉장히 수업 시간은 이론부터 해서 충분히 깊은 그 이론을 강의를 해주기 때문에 완전 학습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어요. 완전 학습이라 하면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족한 완전 학습을, 학교 시간에 잘 이해를 못한 거를 어떻게든 복습을 해서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완전히 다 외우진 못해도 딱 봤을 때 이해를 다 하고 나중에 한 번 더 보면은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알고 지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원을 열심히 다니는 친구라면, 학원에서 선행을 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거랑 다른 부분이 100% 있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그건 100% 있어요. 학원 수업 듣는다고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계속 듣다 보면은 새로운 것이 자꾸 보이고 우리가 몰랐던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재미도 쏠쏠해요. 그게 바로 복습인데, 그러다 보면 점점 여러분의 학문적인 깊이가 정말 정말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학원에서 하는 선행학 학습에 굉장히 큰 단점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랑 같은 얘기예요. 내가 선행학습을 받고 왔어. 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수업이 재미없어져요. 그럼 자꾸 수업이 재미가 없어지니까 수업에 관심이 적어지고 수업을 안 듣는 매우 나쁜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완전 학습이랑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물론 똑똑해가지고 학원 듣는 것만 가지고 완전히 나는 이 학습 내용을 다 이해했다, 그런 친구는 해당 안 될 수도 있는데, 대다수의 학생은 저는 여기에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업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완전히 이해하는 그 과정을 위해서는 학원을 다닌다 해도, 선행학습 한다 쳐도 다시 한번 들으면서 그걸 깊이 이해하면 정말 정말 실력이 늘어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수업을 열심히 듣는 걸 꼭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무리 못 가르치는 선생님도 여러분보다는 많이 알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그 전달하는 방법에 스킬이 떨어져서 그런 건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선생님들이 그래도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보다 많이 안다. 그러니까 수업은 열심히 들어라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